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은폐를 넘어서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도 보입니다. 조각처럼 나오는 이 조각 퍼즐을 다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해서 군의 거짓 발표 사실이요 또 드러났습니다. 소형 목선의 파도가 높아 식별이 어려웠다던 국방부의 첫 발표와는 다르게요. 북한 목선이 군의 또 다른 레이더, 두 번째 레이더에는요 50분 동안 아주 선명하게 그 모습이 그대로 녹화가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선박은,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게 최초 브리핑 내용입니다. 허만섭 부장. 예. 최초 브리핑 때는 경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동아일보 그리고 채널A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면 선명하게 50분 동안 이 선박이 다 녹화가 돼 있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서 파도와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이게 식별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국방부의 발표가 결국은 스스로에 의해서 지금 뒤집어지는 그렇죠. 결국 거짓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레이더에 50분 동안 잡혔다는 것이고요. 레이더에 50분 동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선박이 스스로 이제 부두까지 정박하도록 전혀 경계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국방부가 이런 그 경계 실패에 대한 은폐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앞으로 더 증폭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아니 저렇게 잡혔는데도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에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네. 첫 번째가 저런 거는 전부 다 이제 무시하고 네. 일단은 그 경계 작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를 이제 무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 레이더 병이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나 그러면 네. 벌써 이게 NLL부터 130km 후방이기 때문에 네. 이 삼척항 정도 되면은 벌써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그 레이더 병 자체가 소홀히 하고 해서 나사가 좀 풀린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레이더병에 대한 조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레이더 병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는 안 나왔지만 네. 물론 그 레이더 병이 대단히 심각한 최초 잘못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런 군 분위기를 만든 지휘관의 문제죠. 네. 첫째는 의무 복무한 병사가 무슨 큰 죄가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복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그 부대장, 그 부대 지휘관, 더 나아가서 군을 이렇게 만든 그런 그 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최고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아니냐라는 네. 그 근원적인 것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번에 보면은 이 레이더도 발견했죠. 그리고 해군의 해상 초계기도 4km를 접근을 했는데 그것도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저께는 해상 초계기가 북한 선박을 또 태그를 시켰어요. 자, 긴장하고 보니까 북한 선박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 때는 긴장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군 당국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당 요원의 작전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요? 거짓말입니다. 자, 왜 거짓말이냐? 이 배가 3.7에서 5.5km의 밤을 샜거든요. 그 바다에서. 그런데 육군의 작전 구역은 해안선에서부터 20km까지가 육군의 작전 구역이에요. 네. 12마일, 20km. 그러니까 이 배는 분명히 지금 알려진 바로는 밤을 샜습니다. 그 자리에서 3.7에서 5.5km 사이에서 계속 밤을 샜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작전구역 내인데 그것을 작전구역이 아니다. 그 거짓말이죠. 네. 자, 그러니까
레이더가 두 개였어요. 하나에는 아주 작은 점으로 보여서 뭐 몰랐을 수는 있지만 두 번째 레이더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50분 동안 이 레이더에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었다. 또는 몰랐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군은 다 알고 있었지만 브리핑할 때 이 내용은 빼고 잘 보이지 않았던 그 레이더 얘기만 했지 선명하게 잡힌 레이더는 또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군의 초기 브리핑 있기 전에 언론대책회의에 참석을 한 사실도 지금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브리핑 내용을 알면서도 방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해당 브리핑, 그러니까 은폐 의혹을 제기되고 있는 그 해당 브리핑 바로 직전에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이 브리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졌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이것은 언론 대응 대책 회의가 아니라 상황 평가 회의였다. 그럼 상황 평가 회의 때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요. 상황 평가 회의에서도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브리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 회의에서 충분히 다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였고 바로 직후에 이제 그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 발표는 결국 이제 사안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건 국방부 장관이 이 은폐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 삼는 건요. 지금 언론 대응 대책 회의에 참석을 한 거냐, 상황 평가 회의에 참석한 거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레이더의 포착이 50분 동안 됐는데 그거를 국방부 장관도 알고 있었냐 없었냐를 묻는데 국방부의 해명은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뭐 레이더에 뭐가 걸리든 뭐 P3C에서 뭐가 걸리든 별 상관이 없는 것이 네. 국방부 쪽에서는 뭐 입장이 똑같을 겁니다. 왜 그런가면 벌써 그 전에 청와대에서 이 대책회의가 끝나가지고 네. 현재 어떻게 언론 대응을 할 건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경두 장관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정부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어떤 게 파악돼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방부의 입장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딱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딱하고 지금 뭐 상황평가 회의였다라고 하는 저런 말들은 다 한마디로 말장난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경계 소홀에서 그 경계 실패를 한 그 해당 담당자들 그리고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네. 벌어진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구멍이 그런데 뚫렸다는 그 거죠. 이후에 이 거짓 은폐 조작하는 이 부분이 몸통이 어디냐? 그러면 결국 몸통 손발은 정경두 장관이고 그 두뇌는 정경두 장관의 위선이다 이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국방부는 일단 이 보도 내용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요.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정조사 요구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은폐를 넘어서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도 보입니다. 조각처럼 나오는 이 조각 퍼즐을 다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요구했었는데 저희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제히 이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국방부의 거짓말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제 외통위에서도 북한 목선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군의 경계 실패 책임을 묻는 질문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요. 동문서답식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들어봤는데 또 다른 내용의 동문서답입니다. 들어보시죠. 경계가 뚫렸다는 것은 충성심과 군 기강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에는 동의를 합니까? 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드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저도 군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문서답 하지 말고. 허만석 부장. 예.
저만 이해를 못한 건가요? 너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동문서답을 하니까 네. 예,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당혹스러운 그런 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 장관이 정경도 국방장관이 목선과 관련해서 그 대책회의를 했고요. 바로 그 직후에 이제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관계자가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몰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핑이 결국 은폐 조작 이런 지금 의혹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은폐 조작의 어떤 의혹의 결국은 그 몸통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가서 이렇게 계속 추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현철 장관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떤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어떤 그 요건이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저도 군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정도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일 수도 있겠군요.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통일부 장관이 동문서답한 이유가 네. 4.27 정상회담, 남북 합의, 그 다음에 이제 9.19 남북 합의, 근데 9.19 군사 합의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네.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됐고, 현재 나사빨이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해서,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든가 합의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동문서답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목선의 그 내부 이야기도 지금 추가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안 박사님, 지금 새롭게 또 나온 얘기가요. 그 목선 안에 있었던 그 선원들이 4명이 가지고 온 식량의 양을 다 합쳐보니까 거의 한 달치를 견딜 수 있는 식량이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게 한 달을 견딜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떠날 때부터 뭔가 긴 거리를 가고 또 어디 공해상에서 대기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지 않았나. 지적하신 대로 쌀이 한 29kg, 또 된장만 해도 10.3kg. 이 10.3kg면 거의 4명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된장입니다. 네. 여기다 뭐 장아찌 같은 것도 준비했다는 건 상당히 먼 길을 갈 수 있는 면밀한 준비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는 게 2명이 이렇게 다 합의해서 식량과 부식을 준비했는데 왜 부로 돌아갔겠느냐. 4명이 와서 2명만 네, 먹고 2명은 돌아갔다. 네, 돌아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의 꼬리를 달 수밖에 없고, 과거 이제 87년도 김만철 씨 일가가 북한을 탈출할 때 공해상으로 나올 때까지 초남 2명은 탈출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네. 공해상에 나와서 우리가 북한을 떠난다니까 거기서 당장 돌아가자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었지만 그건 다 혈연 관계에서 다 묵인이 됐고 또 나왔지만 이 4명이 합의 없이 과연 이런 준비를 면밀하게 했는데 2명은 왜 돌아갔느냐. 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